중동 아랍 국가들이 스텔스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KF-21밖에 없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지난달 27일 아랍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첨단 전투기를 구입했지만 어느 한 곳도 미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작한 F-35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5세대 전투기를 찾거나 다국적 개발에 합류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장애물로 스텔스기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은 다른 곳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완제품을 얻기 위해 공동 생산 계약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KF-21 보라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기타 걸프 협력회 국가들이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 기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존경하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미국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에든 스텔스기를 판매할 것이지만 구성 요소 일부가 미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지만 다른 가능한 옵션은 그들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만드는 수호이 57 스텔스기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현재 수호이 75 스텔스기도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도 FC-31, J-35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용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진짜 구매자를 유치하려면 제트기 효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카피해서 만든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젠15가 엔진 문제로 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F-35를 베낀 젠35도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엔진을 달았는데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한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해 큰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아니라면 스텔스기를 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KF-21 블록 1만 제대로 완성한다면 블록 2, 블록 3에 아랍의 국가들은 얼마나 큰 돈을 부르던지 지불할 것이라면서 KF-21의 추후 개발에 굉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는데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꼼수를 부리다가 앞으로 제대로 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가 지난달 4일 KF-21 보라매 도입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연체된 KF-21 분담금 8천억 원의 분담 계획을 6월 말까지 통보한다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매체는 KF-21을 개발해서 인도네시아가 결국 빠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프랑스 라팔과 미국의 F-15를 도입하면서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는 필요가 없다며 지금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KF-21 블록 1은 4.5세대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를 얻으려면 KF-21 초기 모델인 블록 1이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진화하는 블록 3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텔스 기능이 있는 블록 3를 원한다 하더라도 블록 1을 구입해서 추후에 개량하는 것을 시도하면 되겠지만 이미 라팔과 F-15의 도입을 결정했기에 중복된다는 게 인도네시아의 계산입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스텔스기를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에게서 스텔스기를 얻는 방법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당초에 한국에 KF-21 분담금을 내고 동시에 라팔과 F-15를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것은 어이없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든다는 튀르키예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과거 튀르키예가 한국과 KF-21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결정적으로 튀르키예가 안 한 이유가 한국이 공동 개발해서 4.5세대는 주겠지만 이를 스텔스기로 개량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인도네시아도 한국에게 속지 말고 자신들과 스텔스기를 함께 만들자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튀르키예와 협력이 무산된 것은 튀르키예가 개발집은 30에서 40%를 갖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소형 무장헬기 T-129 망구스터를 한국이 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텔스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자체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다고 선언하고 조나 자카르타는 여기 인도네시아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KF-21의 빠른 개발을 의식해 지난 3월 TFX CG 영상을 공개했는데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더니 KF-21처럼 블록 1의 4.5세대 전투기, 블록 2에서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산 엔진을 달고서 시제기 첫 비행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첫 비행을 목표로 했지만 엔진 선정 등 여러가지 일정이 지연되면서 2026년에 처음으로 비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드는 시제기에 자국산 엔진 대신 미국산 엔진을 허가없이 탑재해 만약 미국이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 시제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나 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엔진을 비롯해 레이더 등 각종 첨단 기술들의 개발이 끝나야만 가능한데 튀르키예의 기술력으로 보았을 때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현재 없습니다. 결국 KF-11 공동 개발에서 빠지고 튀르키예와 손을 잡은 인도네시아가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이 없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빨리 털어내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각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예정된 대로 50여 대를 생산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보면 KF-21 블록1의 개발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KF-21 블록2에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블록3에는 돈 많은 중동의 거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 블록1도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를 말레이시아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게서 FA-50 18대를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18대 도입을 더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주력 전투기 FA-18대 호넷과 소위 30을 퇴역시키고 KF-21을 전격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빠지고 말레이시아가 공동 협력한다면 말레이시아가 KF-21을 추후에 블록3로 개량해 스텔스기로 보유하는 것을 머지않아 인도네시아가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유럽의 축구 선수들을 쓸어 모으는 사우디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6.5조 원의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을 따냈는데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알려진 재산만 해도 2,800조 원인데 한 전문가는 앞으로 50년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빈살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빈살만은 부친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가 사우디 국왕에 즉위하자 아버지에 이어 국방부 장관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빈살만은 국방부 장관에 오른 직후 예멘 내전에 지휘했는데 당시 한국산 무기는 전쟁에서 놀라운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 것은 그저 왕세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빈살만은 2014년 미국이 시리아안에 극단주의 세력을 공격할 때 F-15 전투기를 직접 몰고서 전투에 참여한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미국이 시리아 동부에서 두 차례 공습을 실시하고 아랍 5개국이 동참했는데 여기에는 사우디에서 4대 F-15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4대 중 한 대는 당시 빈살만 왕자가 모는 전투기도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소재 아랍어 라디오 방송 사하의 기자인 자이드 벤자민은 빈살만 왕자가 공습에서 돌아온 직후 전투기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빈살만은 이렇게 직접 전투기를 몰았던 파일럿으로 그 누구보다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를 못 받는다면 한국에게 얼마를 줘서라도 구입하거나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빈살만은 2019년 방한 당시 전시된 한국 무기 말고 무기개발 연구소를 보고 싶다며 국방과학 연구소를 직접 가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빈살만은 국방과학 연구소를 보고서 통째로 사가고 싶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빈살만은 지금 겉으로는 네옴시티 건설과 한국 대기업의 첨단 기술 그리고 투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지만 이 못지않게 한국산 전투기와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천궁2를 비롯한 첨단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튀르키예 한 군사 채널에서 한국산 KF-21과 튀르키예 TFX 칸을 비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대신 튀르키예산 전투기를 노린다는 보도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이 영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영상에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튀르키예 네티즌들은 뼈 때리는 댓글들을 올렸습니다. 이 제트기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한국 전투기는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 전투기는 공개되었습니다. 직렬화되고 전투 준비가 되려면 여전히 몇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목표일 뿐 현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이미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구축된 것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설명할 수 없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